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이란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컴퓨터로 푸는 절차, 그리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절차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즉, 이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의 실행 속도가 빠르면, 즉 아주 빠른 CPU를 사용하면 시간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가격이 싸면 메모리를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공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컴퓨터의 실행 속도나 메모리의 가격과 알고리즘의 성능이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실행 속도하고 사용하는 메모리의 가격이 무관한 그런 알고리즘의 성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순차 탐색, 시퀀셜 서치하고 또 2분 검색, 책에서는 2분 검색이라고 하고, 이걸 뭐 이진 탐색이라고 해도 되고, 바이너리 서치죠, 바이너리 서치. 이 바이너리 서치하고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는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일단 그냥 개념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입력하는 리스트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라면 순차 탐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렬이 안 되어 있으니까 1에서 n까지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쭉 지나가면서 쭉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에 없는 원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n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정렬이 되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이게 더 크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오름차순 정렬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다 탐색해서 이 어떤 키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베이스 2의 n승 플러스 1 한 것만큼만 비교해보면 없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n번의 비교 횟수를 가진 것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n의 플러스 1의 비교 횟수를 가진 것과는 컴퓨터의 실행 속도나 사용하는 메모리 양에 관계없이 이제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의 효율성 분석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스트 S와 키 X가 주어진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 S가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sorted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의 입력 S에 대해서, S가 이제 어떤 리스트를 주어졌으면 이 리스트의 중앙에 있는 위치 원소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X는 이제 중앙에 있는 원소를 이제 미드라고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같으면, 이 미드 값과 X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은 거죠. 그 리턴 X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X가 그 원소보다 더 작으면, 즉 X가 이 미드 값보다 더 작으면, 이 미드 값보다 더 작다는 건 X가 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실행해 주면 됩니다. 뭐 제기 호출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왼쪽에서 찾아라.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의 원소보다 크면, 즉 미드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이 미드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재교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쭉 갔는데, 원소가 이제 그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드가 여기인데 이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다라고 리턴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 유형을 그대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빈 서치라는,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명을 사용해서 n과 s와 x라는 인풋 파라미터를 받아서 low를 1로, high를 n으로, 즉 이제 0은 이제 안 쓰니까 1에서 n까지 원소를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렬되어 있는 거죠. sorted set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케이션을 처음에 0으로 두고, 아무것도 없는 이 위치에 두고, low와 high가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low고 이게 high라면 이 low와 high의 위치가 서로 이제 크로스 되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low와 high가 작거나 같은 동안에, 그리고 로케이션이 0인 동안에, 로케이션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찾았으니까 화일문을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드 값은 이렇게 미드 값은 로우 더하기 하이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우 더하기 나누기 2를 하면 미드가 되고, 요 가운데 값이 되고, 이 만약에 이제 로우가 2고 하이가 5면 7이 되죠. 나누기 2 하면 이제 7이니까 2, 3.5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수가 아니므로 인덱스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슬래시 즉 그 몫을 나타내는 연산자로 2를 나눠서 미드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드 값을 가지고 같은지, 이 x하고 s 미드에 있는 요 원소가 x와 같은지, 같으면 찾은 거죠. 그러면 로케이션을 미드로 설정해주고 요 조건에 의해서 화일문을 빠져나가면 되고, 같지 않으면 x가 s 미드보다 작으면 왼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미드면 왼쪽으로 가서 요거를 찾으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로우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하이를 두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이 값을 미드 마이너스 1로, 하이 값을 미드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걸 찾으려면 요 로우 값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하이 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로우 값을 미드에서 1 더 있는 거 여기로 미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쭉 실행해서 빠져나오면 여기서 미드를 찾았거나, 아니면 쭉 그거 진행을 하면서 이 미드 값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원래 0 값이 있겠죠. 그죠? 못 찾았으면 0으로 리턴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단계별 절차를 이렇게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한 것이 이제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니까, 0번째는 의미 없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5, 7, 8, 10, 11, 13 소티드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호출할 때 n은 요 의미 없는 게 있으니까 len-s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넘겨줬고, s와 x를 이렇게 같이 넘겨주면 s와 x와 로케이션을 출력해보면 이 s에 x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를 넘겨주면 2니까 없죠. 없으니까 0이 출력될 거고, 2를 넘겨주면 0이 출력될 거고, 7을 넘겨주면 1, 2니까 2가 출력될 거고, 13을 넘겨주면 13이 출력돼야 됩니다.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바이너리 서치. 이거 아니고 요거죠. 여기서 자, 방금 설명드린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x가 2를 줬을 때는 없으니까 쭉 가서 0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2가 아니고 7이면 2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로케이션 2. 그 다음에 x가 13이면 출력해보면 x가 13이면 로케이션이 6. 13이면 6. 그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 찾아 들어가는 그 상태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번에는 이제 로우와 하이 값을 찍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프린트 로우 미드 하이 이 세 가지를 하이 이렇게 해서 중간의 값을 찍어 보면 이제 이렇게 처음에 1, 3 그 다음에 4, 5, 6, 6 해서 13을 찾았다. 혹은 만약에 내가 2 못 찾는 거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아이고 거꾸로네. 이렇게 해서 x2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3에서 11로 가서 없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를 해볼까요? 7, 8, 9로 한번 해볼까요? 9로 하면 또 이렇게 과정은 달라지지만 1, 3으로 갔다가 4, 5, 4, 4 범위를 좁혀가서 결국 9가 되죠. 그죠? 세 번입니다. 그죠? 로그 베이스 2에 6 더하기 1 하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순차 탐색과 이분 검색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분 검색은 바이너리 서치는 절반으로 줄이죠. 또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n개의 원소가 있는 리스트에서 2분의 1 n개 또 절반 줄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의 n개 이렇게 해서 n이 이 항의 개수가 1이 될 때까지 가죠. 그죠? 그러면 요 횟수가 최악의 경우에 로그 베이스 2에 n에 더하기 1까지 하면은 원소가 없을 때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안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순차 탐색은 크기가 n인 리스트에서 n번의 비교를 수행해야 되죠. 물론 재수 좋을 때 한 번만 찾을 수도 있지만 이건 최악을 가정한 겁니다. worst case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 검색은 크기가 n인 리스트에서 로그 n 플러스 1번의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악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lgn 로그 베이스 2의 n 이렇게 생략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lgn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로그 베이스 2를 n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lg만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리스트 사이즈 즉 n이 128이면 시퀀셜 서치는 128번을 하고 바이너리 서치는 8번을 하죠. 1024면 1024고 얘는 11번이죠. 만약에 이게 n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이게 2에 아마 21승 되겠네요. 20승인가? 이 횟수의 비교가 이게 n의 32승쯤 되겠죠. 그죠? 2에 32승쯤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 숫자하고 이 숫자를 비교하면 얘는 33번만 비교하면 되지만 얘는 42억 9,497만 7,296번 비교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효율성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금 더 빠르다 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효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이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자, 바이너리 서치와 시퀀셜 서치의 사례를 통해서 효율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죠? 42억하고 33은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n번째 항 구하기, 피보나치 피보나치 넘버 구하기 문제죠, 그죠?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그죠?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 아마 제기 배울 때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이제 F0는 0, F1은 1, 그리고 Fn은 n 2거나 같을 때 Fn-1 더하기 Fn-2. 그래서 0 더하기 1은 1이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3 더하기 5는 8이 되고, 이게 이제 F0고, 이게 F1이고, F2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문제로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하시오, 피보나치 넘버를 구하라는, n번째 피보나치 넘버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답은 알고 있죠, 그죠? 요 점화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그 피보나치 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해답을 찾는 알고리즘, 즉 절차는 요 점화식, 즉 리커런스 릴레이션, 죄기적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리커전 할 때 한번 다 배워봤을 거예요. 리커시브, 이게 죄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0이거나 1일 때, 0이면 0, 1이면 1을 리턴하면 되죠. 쭉 n을 리턴해 주면 되죠. 아닐 때, 물론 뭐 저거 마이너스도 올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예외 처리는 이번 수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니까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n보다 1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n-1의 값하고 n-2의 값하고를 더해서 리턴해주면 이것이 피보나치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i가 in range 11 하면 0부터 10까지죠, 그죠? 이거를 이제 i로 가져와서 피보나치 i를 호출하는 거니까 요 end 해가지고 공백 문자 하나 주면은 엔터키 안 치고 계획 문자 안 넣고 이제 한 줄에 출력해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 봅시다. 피보나치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 0, 1, 1, 2, 3, 5, 8, 13, 21, 34, 55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 같죠, 그죠? 계산해 보면은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 구하는 문제가 이 제기 호출만 이해하면 상당히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알고리즘의 측면에서 봐서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알고리즘 1.6, 즉 피보나치 텀을 구하는 이 알고리즘 1.6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효율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기적 정의를 수학적으로 주어진 점화식을 이용해서 아주 작성하기도 쉽고 또 코드 딱 보면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뭐가 비효율적입니까? 대부분 아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바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나치 5가 피보나치 4 더하기 피보나치 3이죠. 그리고 피보나치 4는 피보나치 3 더하기 피보나치 2죠. 피보나치 2는 피보나치 3은 피보나치 2 더하기 피보나치 1이고 피보나치 2는 피보나치 1 더하기 피보나치 0을 리턴하죠. 그리고 이제 리턴 됐으니까 이제 다시 피보나치 1은 피보나치 1과 피보나치 0을 호출하죠. 그 다음에 피보나치 2와 피보나치 1을 또 호출하죠. 자, 보면은 피보나치 2가 두 번이나 호출됐어요. 피보나치 3도 두 번이나 호출됐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피보나치 2가 세 번이나 호출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 호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부담이 크죠, 그죠? 그 부담이 큰 연산을 이렇게 여러 번 중복해서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거 피보나치 여러분들이 막 피보나치 한 100 정도만 호출해도 컴퓨터가
아주 빠른 답을 못 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피보나치 텀을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했을 때 답을 즉각 못 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항상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원인도 알았습니다. 그죠? 이미 내가 계산한 거를 또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선하고 싶다는 거죠.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을 또 재기적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계산했는 피보나치 항의 값은 그냥 리스트에 저장해 두고 꺼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계산되지 않은 피보나치 항만 이제 이거 말을 잘못했네. 계산되지 않은 피보나치 항은 계산하고, 이미 계산된, 이거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이미 계산된 피보나치 항은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0이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곱하기 n 더하기 1 하면은 0, 0, 0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분 곱했으니까 전체 n 플러스 1개의 항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고, 파이썬에서 배열 초기화할 때 이렇게 쓴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0번째고 1, 2, n 플러스 1이니까 n까지의 항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n까지의 이제 원소를 가진 n 플러스 1개니까 이제 0에서 n까지의 원소를 가진 그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이 0보다 크면, 지금 이제 f0는 0이니까 상관없죠. 그죠? 근데 n이 0보다 크면 1은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정의에 의해서 f1은 1이어야 되죠. 그죠? 0과 1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i가 2에서 n 플러스 1까지, 레인지 2에서니까 2부터 어디까지입니까? n 플러스 1이니까 1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2에서 n까지 이 i를 돌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fi는 fi-1 더하기 fi-2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0과 1을 더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0과 1을 더했으니까 1이 되겠죠. 1과 1을 더했으니까 2가 되겠죠. 1과 2를 더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n까지 쭉 구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재기적으로 다시 호출해가지고 다시 계산해 들어가는 일은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return fn을 하면 n번째 피보나치 항을 리턴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i in range 11까지, 즉 0에서 10까지를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2,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피보나치 2라고 했어요. 이 피보나치 2 함수를 호출해 보면 아까하고 같은 답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값을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험해 본 재기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요 반복적인 방법, 이터러티브한 방법,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답을 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피보나치 2부터 먼저 해볼게요. 피보나치 2를 이제 1부터 10까지 하는데, 이렇게 쭉 호출을 하면 금방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100일까지 한번 해볼게요. 피보나치 항의 100번째 항까지 금방 나왔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커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재기적 버전이죠. 피보나치 재기적 버전으로 호출했을 때 이제 10까지는 금방 하지만 한 100일 정도를 하면 100까지도 금방 하던가 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100을 하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리즘의 성능에서 시간도 성능에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많이 따질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간도 중요하다고 했죠. 공간. 그 앞에 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냥 이제 반복적 버전의 피보나치 텀은 배열 F를 사용해서 0부터 n까지, 즉 n 플러스 1개의 배열을 사용했죠. 근데 제기 함수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호출 스택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메모리의 그 변수 측면에서는 제기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호출 스택을 제외한 그 콜 스택을 제외하고는 이 반복적인 방법, 이터러티브한 방법의 제기 함수가 그 피보나치 함수가 훨씬 더 공간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리즘 1.7, 즉 제기적 그 반복적 버전, 이터러티브 버전 그 피보나치에서 이 리스트 F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0에서 쭉 가서 이제 n, 요 n번째 항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n번째 이 항만 알고 싶은데 이 리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다면 이 F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피보나치 항을 구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n을 알고 싶으면 이 n번째 피보나치 항을 알고 싶으면 n-1번째하고 n-2번째 항을 알면 되죠. 그죠? 얘를 알고 싶으면 얘와 얘를 알면 되죠. 얘는 얘와 얘를 알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자, 0과 1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나치 항을 구하고 난 다음에 0을 버려도 되죠. 세 번째 피보나치 항을 구한 다음에는 1과 2를 버려도 되죠. 1을 버려도 되죠. 2와 3을 알면 네 번째 항을 구해서 2는 버려도 되죠. 그러면 이제 사실 필요한 변수는 두 개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변수를 3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n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다 구할 필요 없이 변수 3개만 있으면 n번째 항까지 쭉 구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 문제 1.2.1번으로 직접 한번 구현해 보세요. 물론 뭐 저거 이미 해봐서 아주 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직접 한번 구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알고리즘의 우리가 효율, efficiency라고 합니다. 이 효율은 이제 시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 있는데, 이 컴퓨터의 빠르게 하고 속도하고는 그 메모리의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그 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시간을 우리가 그 주요 분석 요인으로 삼는데,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효율은 뭐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순차 탐색과 이분 탐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인풋 n이 있으면, n개의 인풋이 있으면, 인풋의 사이즈가 n이면 그거를 n번 비교하느냐 아니면 로그 베이스 2에 n 플러스 1번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효율이 차이 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입력의 크기, 인풋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 시간을 우리가 그 피보나치 항 100, 그 피보나치 100을 구하는데 제기적 버전하고 반복적 버전, 리커시브 버전하고 이터러티브 버전을 제기는 10분 걸리는데 반복 버전은 1초 걸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비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그 뭐고
컴퓨터 CPU 속도가 달라지면 만약에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면 이게 1초 걸리고 이게 0.01초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리즘의 효율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도구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알고리즘의 효율을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차수 혹은 오더, 이건 영어로는 오더, 차수 혹은 점근적 표기법이라고 해서 비고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강의 자료하고 소스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